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개편 후 네. 첫 거래일 그리고 또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맞습니다. 저희 달릴까 말까는 일단 개편 후에도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전일에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되냐 안 되냐로 맞습니다. 참 우려감이 컸는데요. 계속해서 대형 포장이 어쨌든 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좀 수혜를 입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상한가까지 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사실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무늬만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장에 바로바로 찍히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로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린 포장을 제일 먼저 관련돼서 가장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 20%, 30%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테린 포장의 후속주로 그 언택트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대형 포장도 여러분들에게 후속주다. 그리고 앞으로 언택트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3차 목표가도 정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고가가 1,845원이었고 제가 2차 목표가를 1,650원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훌쩍 뛰어넘어 버렸고요. 그래서 4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골판지 관련 대표 종목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또 추미애 법무장관 간에 좀 첨예하게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수위주의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4차 목표가는 2,05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익절가를 1,8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가가 1,845원 그리고 1,800원의 익절가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4차 목표가는 2,05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대형 포장으로 수익 보신 분들 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아마존, 쿠팡의 물류 전담 맞습니다. 운송사인 또 동방이 오늘 14%대까지 급등을 네. 보여줬습니다. 한번 리뷰해 네, 볼게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대형 포장과 함께 2단계로 격상됐을 때 또는 2.5단계로 격상됐을 때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동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손절 라인대를 2,000원 잡아드렸어요. 달릴까 말까 코너에서 한 번도 손절가를 잡아드린 적이 없고 다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1분, 한 1초 만에 톡 찍고 올라갔는데요. 종가상 2,000원 라인대가 이탈됐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자고 말씀드렸었고 2,050원 라인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대에서 2차 매수하신 분들은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만 한 14%에서 15%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이제 1차 목표가를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수익을 챙기신 데는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를 2,45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고 오늘 고가가 2,500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수익 실현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한 18%, 15% 정도 수익이 찍히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2차 목표가를 2,7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보유 중이시다 하신 분들은 2,300원 라인대를 익저가로 잡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인 2,7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동방 익절가 2,300원 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짚어봤던 종목들도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요. 네. 우선 시스웍을 들고 오셨습니다. 클린룸 관련해서. 네, 일단 클린룸 관련해서 국내 제어 시스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했었던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위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정책으로도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도 정책으로도 맞물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그리고 이제 BBB 관련해서 신속 항원 진단 키트 관련해서 어떤 위탁 생산을 체결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보합권의 흐름 유지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똑같습니다. 1차 목표가 3,300원 라인대 그대로 잡고요. 손절 라인대는 2,7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2,750원, 2,8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CMO 관련해서 정책 수혜 관련해서 다양한 모멘텀이 있었던 시스웍까지 짚어봤고요. 또 오픈 베이스라는 종목도 네. 들고 와 주셨었어요. 한번 볼게요. 네, 대표적인 디지털 뉴딜에 가장
가장 대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자회사 데이터 솔루션이 삼성전자와 165억 규모의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금요일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안정적인 상승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안철수 관련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에 따라서 계속 이제 안철수 지금 국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물망에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8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250원 라인대를 잡고요. 손절 라인대는 3,15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3,300원, 또 3,35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종목 신나게 리뷰를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가져오신 섹터가 어떤 섹터일지 참 궁금해요. 네, 첫 번째 섹터는 정말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이기도 한데요. 바로 폐기물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폐기물 섹터. 요새 배달 음식도 늘어나고 맞습니다. 또 의료 폐기물도 늘어나면서 상당히 관심이 가는 섹터인데요.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일단 뭐 폐기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섹터 자체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뭐 의료 폐기물뿐만 아니라 뭐 산업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네. 연평균 원래 3.2% 가량 증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상반기만 17.8%가 강력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뭐 홍수나 뭐 태풍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폐기물 관련 섹터를 지금 현 시점에서 트렌드를 선점하는 전략으로 미리 보자는 관점에서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트렌드를 선점하자라는 말씀을 또 개편 후에도 네. 첫 시간에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죠?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일단 폐기물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첫 번째 종목은요. KG ETS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KG ETS라는 네. 대장주를 또 맞습니다. 들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의 섹터 대장주고요.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86% 급등하고 있고요. 네. 현재 4,94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모멘텀들이 네, 있을까요? 일단 뭐 KG ETS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산업 폐기물 관련해선 대장주는 아닌데요. 의료 폐기물 부분에선 가장 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여파에서 실질적인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폐기물 시장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23조까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폐기물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만 17% 이상, 17.8%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또 이제 하루에 그 폐기물 처리량이 5천 톤밖에 안 돼요. 이미 지금 초과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지 폐기물 관련해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요. 폐기물 관련 종목을 가져왔고 KG ETS를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KG ETS 같은 경우는 국내 폐기물 대표적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폐농약뿐만 아니라 유해성이 높은 폐기물 관련해서 처리 능력을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정 폐기물 소각 처리 담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5월에 폐기물 관련해서 폐기물 관리법이 다시 한번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일정한 의료 폐기물을 어떤 한해서 지정 폐기물 업체가 소각할 수 있다는 법으로 특례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직접적인 지정 폐기물 소각 업체인 KG ETS가 그에 따라서 의료 폐기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료 폐기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뭐 산업 폐기물, 사업자 폐기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71%가 증가한 게 의료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KG ETS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증유인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예요. 2012년도에 신재생 에너지로 지정이 됐는데 뭐 캐슈넛 오일 그리고 팜 오일로 식물성 유지로 인해서 제조한 친환경 소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친환경 또 연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 바이든 관련해서 어떤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새롭게 묶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증유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또 폐기물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KG ETS를 가져왔습니다. 네, 또 바이오 중유 또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KG ETS를 오늘 들고 와 주셨는데요. 네. 그럼 목표가랑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일단 1차 목표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손절 라인대를 4,45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500원이나 4,6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5,45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6,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네. 5,4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네. 분할 매수의 관점은 4,500원에서 600원 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섹터의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 네.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떤 섹터 들고 오셨나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 관련 섹터를 한 섹터 가져왔는데요. 두 번째 네. 섹터는 다시 한번 일자리 관련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일자리 섹터, 네. 그냥 말씀하시면서 일자리 관련한 뭐 종목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 섹터는 참 오랜만에 보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뭐 일자리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에스코넥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근데 뭐 네. 일자리 관련해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또 저출산과 함께 우리 일자리는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요. 또 일자리 외에도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의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자리 내에서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자리 관련해서는요,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윌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윌비스. 네. 일자리 섹터 내에서 대장주격인데 맞습니다. 다른 모멘텀도 있는 네, 그러한 맞아요. 종목인 거죠.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윌비스 가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48% 상승하고 있고요. 1,445원 선 넘어 지나고 있습니다. 재료들 좀 한번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윌비스는요, 같아요. 원래 OEM 섬유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네.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인도네시아, 중국, 동남아시아의 주요 생산 기지를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수출이 주된 업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91년도부터 이제 한림법 학원을 중점으로 뭐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뭐 그리고 또 중동 교육, 그리고 또 검정고시, 공무원 자기개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직접적인 또 일자리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 윌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제가 다른 모멘텀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윌비스 회장이 전병현 회장입니다. 그리고 사회이사 권기동 사회이사가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동문 출신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서울시장 관련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계속해서 물망에 오르고 있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진앙산업이라는 종목을 오세훈 관련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또 윌비스 그리고 또 일자리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윌비스를 접근하자라는 관점에서 두 번째 종목을 윌비스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윌비스, 그러면은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을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윌비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안정적인 주가 흐름, 추세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손절 라인대를요. 127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종가상 이탈했을 때 1270원 라인대를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1300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요. 155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돌파 시에 1500원 라인대를 익절가로 설정하셔가지고요. 1710원까지 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네. 새롭게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늘 같은 시간 1시 45분에 시작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개편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새로운 마음가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발도 했고요. 그리고 네. 또 오늘부터 또 확실한 종목,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달릴까 말까에서 또 트렌드를 선점하는 전략, 그리고 또 확실한 종목들을 앞으로 많이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짐 잘 들어봤고요.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네.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료 방송 그럼 4시에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1등 방송 때문에 4시 45분에 무료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또 MBN골드 사이트에서 매일매일 오후 4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이제 내일부터 오늘이 이제 11월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12월 첫 거래일인데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네. 주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포트를 집중해가지고요. 12월 또 큰 홈런을 때릴 수 있는 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MBN골드 사이트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 오늘 강한 상승장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절대 소외되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오후 4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